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코스닥, 코스피 모두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음봉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0.28% 음봉 마감하고 반면에 코스닥은 살짝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22%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뭐 미국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이런 불안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승세로 가지 못하고 대단히 약세장을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하루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바로 노란톡방에 차트 형님, 한밤의 기막힌 투자, 차트 형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투자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또 제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 가지고 제가 큰 상승을 보여드렸고요. 또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가지고도 오늘 11% 넘게 상승을 좀 가는 그러한 좀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혼자서 투자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매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내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국내 어떤 이슈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0.28% 하락하여 2762.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등락별로 살펴보면 음식료업, 종이목재, 운수장비가 상승 마감했고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종가 대비 0.12% 상승하여 929.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등락별로 살펴보면 제약주와 운송주 등이 강세로 마감했고 인터넷, 일반 전기전자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14일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등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13일 189개 백신 용기에 실려 공장을 출발한 제약회사 화이자의 첫 백신 출하부는 14일까지 항공기 등을 이용해 미 전역으로 옮겨집니다.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14일부터 긴급 접종이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 분량으로 보건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 백악관 핵심 인사들은 앞으로 10일 안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국내 이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뚝이 무너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힘이 실리면서 연말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스피는 질주를 이어왔지만 3단계는 경제 봉쇄 강도가 압도적인 만큼 현실화되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코스피가 500포인트 급등해 가격 부담이 높아진 구간에서 3단계 격상이 연말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11월 이후 오늘까지 21.84% 상승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3.1배를 기록하는 등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3단계 시행으로 내수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계좌는 따뜻하길 바라시는 분들 잠시 후 차트 형님의 추운 날씨 속 난로 같은 전략 분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밖에 날씨가 대단히 추운 것 같아요. 벌써 잠깐 제가 날씨를 봤더니 영하 9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하 12도까지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내일은 또 우리의 또 계좌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좀 따뜻한 계좌를 좀 맛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노란 톡방에 드린 종목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또 잠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딱 집어서 말씀드렸던 헬릭스미스라고 한 종목 자체는 오늘 11%까지 상승하면서 대단히 좀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어떻게 이러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을 찝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청자분들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는 게 헬릭스미스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랑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0월 21일 날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어요. 딱 종목 짚어가지고 자, 10월 21일 날 17,000원대 저점 찍었는데요. 이날 18,000원에 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18,000원에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10%씩 수익을 날 수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씩 수익이 매일 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둘째 줄 딱 지나가면서 자, 이제는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35,000원대까지만 보고 일단 거기까지 타겟을 갖고서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귀신같이 찝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자, 12월 2일 12월 초에 다시 언급을 드려요. 26,000원대 매수하십시오. 다시 목표가가 어디까지 간다? 4만 원을 향해서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됐다? 바로 오늘 고가 자체가 11% 플러스 상승까지 하면서 4만 원에 가까운 39,600원인가요? 네, 11.39% 상승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 매매하면서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장 자체가 강하게 가지 않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강하지 못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져요. 자,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11월 2일 날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언급을 드린 이후에 20%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개별주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카카오는 조금 약하고요.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이 빠졌군요. LG화학 이렇게 해서 주가 자체가 이 섹터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메모리 쪽 에 대한 부분, IT 쪽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2차전지 LG화학에 대한 부분 강조 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이 11월 달부터 해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장세 종목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대형주 블루칩 섹터에 대해 가지고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매일 종목 딱딱딱 찝어드립니다. 뭐 많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종목이 바로 노란톡방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헬릭스미스였어요.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정말 10월 20일 날 최저점에 매수 오더를 18,000원에 들여가지고 지금 4만 원까지 정말 거의 2달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00%가 넘게끔 수익이 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사실이고요. 노란톡방에 함께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요. 오늘 또 헬릭스미스 수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또 메시지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란톡방에 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자그마치 상승률 자체가 19.23%가 상승을 했어요. 부강약품 또한 물론 부강약품은 제가 좀 길게 보십시오. 편안하게 좀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언급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한 일주일 내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부강약품을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11월 13일 저점 22,750원에 대해서 저점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오늘 자그마치 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 마감 자체는 18.46% 장 마감하면서 정말 매수가 대비 거의 20%가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하게 돼요. 자, 이처럼 물론 지수가 상승하는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제가 노란 톡방에 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투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좀 궁금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요. 종목도 좀 받으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합시다요. 공부합시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그럼 대표님 저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참여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강약품도 놓쳤고요. 헬릭스미스도 놓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청자분 해가지고 제가 종목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비록 수익은 못 챙겼지만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차트를 갖고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헬릭스미스는 이 차트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림을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그림이죠. 제가 최애하는 그림이죠. 어떤 그림일까요? 당연히 졸라맨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졸라맨이 오늘은 어떻게 했다?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자, 대단히 좀 힘들 거예요. 머리에 좀 피가 솟구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수익을 줍니다. 자, 졸라맨이 이렇게 거꾸로 서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머리와 어깨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어깨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이 어깨고요. 이쪽이 어깨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보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졸라맨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물구나무 쓰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미리 이야기 드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와,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최저점을 찍는 날 10월 20일 최저점 찍는 날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18,000원요. 최저점이 17,000원입니다. 18,000원에 최저점의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매수 의견 드린 데가 어디냐?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서 목표가 어디까지 제시했다? 35,000원까지 제시합니다. 자, 왜 35,000원이 나왔느냐?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찝어드려요. 왜? 어깨 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를 1차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깨 하단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12월 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이제 목표가 얼마? 4만원 타겟으로 해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좀 약간 조정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또 계속 케어해 드릴 겁니까? 케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뼈를 바른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생선을 맛있는 생선. 자, 요즘 옥돔이 참 맛있더라고요. 예. 옥돔을 먹으면은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맛있게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만 살코기만 먹으면 좀 맛이 없거든요. 이게 바삭바삭한 데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를 발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 헬릭스미스라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 자체는 시장에 뉴스가 나온 거는 최고 경영진에서 회사의 자금 자체를 파생 상품을 잘못 투자함으로써 자본 감식에 대한 우려에 대한 뉴스로 도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을 했고 제가 10월 20일 날 매수한 그 가격이 형성된 그 날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 17,000원 찍었는데 18,000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4만 원까지 가져가는데 크게 보시면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걸 매수하게 돼요. 자, 함께 볼까요? 자, 10월 20일 날 최저점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자, 일단은 소소하게 10%만 끌고 가세요. 자, 10% 챙겨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35,000원까지죠. 2만 원에서 매수해서 35,000원까지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2만 원에서 35,000원까지 거의 75% 정도 되죠. 75% 수익이 나왔어요. 먼저 여기서 한 번에 걸쳐 갖고 75% 나옵니다. 자, 한 종목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 의견 드린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2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보아라? 4만 원대까지 보아라예요.
제가 이 부분은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얘기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케어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뼈를 바르게 됩니다. 머리에서 끝까지 바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타겟은 몇 퍼센트 수익을 냈다? 플러스 10%를 내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타겟은 수익을 얼마 내죠? 플러스 75% 수익이 납니다. 세 번째 26,000원이 4만 원까지 가요. 자,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네, 적지 않은 수익이 났어요. 자,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생선으로 보이나요? 네, 뼈를 바르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한 종목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헬릭 스미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18,000원에서 4만 원까지 타겟을 3번에 걸쳐 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가지고 10%, 75% 그리고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건 차트 분석이에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수익 내고 나왔어요. 더 위로 올라가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이제 다시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자, 내려와서 매수해야 될 포인트 제가 또 노란톡방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또 헬릭 스미스 가지고 같이 수익 여행을 떠나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면서 케어를 할 테니까요. 또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노란톡방에 언급드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부강약품이에요. 부강약품이란 이 종목 또한 우리에게 오늘 수익을 19%까지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 18%로 마감합니다. 와우, 이 종목도 대단하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 노란톡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지난 11월 13일 최저점 22,750원 저점을 만들었어요. 이때. 자, 이때 저점을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강약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2,750원 손절라인 잡고 그냥 들고 있으십시오. 왜? 이 주가는 한번 어떻게 꽥 소리를 한번 내야 된다 말씀드려요. 이 꽥 소리 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장대 양봉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라는 얘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부강약품 차트를 함께 볼게요. 자, 부강약품은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지난 흐름을 크게 놓고 보면은 지난 5월달, 6월달에 저점에 대해서 어깨 라인을 만든 자리가 바로 22,000원대 가격이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큰 그림에 있어서 뭐가 나온 거다?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 부강약품을 매수 갖고 간다?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은 이제 부강약품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부강약품 홀딩하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수익 낼 거다. 꽥소를 낼 테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 종목 더 가서 4만 원, 5만 원 갑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파는 자리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최소 절반 이상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완전 매도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먹기 위해서 진입했다가는 하이리스크 로리턴이에요. 자, 우리 투자람에 있어가지고요. 자, 로리스크 로리턴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률이 적은 만큼 수익률도 적겠죠. 반면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어요. 자, 위험률은 대단히 큰 반면에 수익률도 클 수 있죠. 자, 그런데 부강약품이라는 이런 포인트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로리스크 로리턴도 아니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이리스크의 로리턴이에요. 위험도는 큰데 수익률은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우상향 계좌를 만드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인자 자체는 손익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먹을 때 얼마만큼 많이 먹을 것이냐 혹은 손실날 때 얼마만큼 손실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율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손익비인데요. 자, 이런 자리는 이제는 뭐예요? 매도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야. 또 시장에서 부강약품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봅니까? 차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야, 나는 매도할래. 야, 나는 이제 매도하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뉴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후행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재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선행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뉴스를 듣는 순간 그거는 모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뉴스예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부강약품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또는 기대의 심리를 만들기 위한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은 내일 갭상승 하나 더 나온다면 고마워 땡큐 하고 매도할 자리란 거지, 이걸 더 수익을 더 바라고 들어갈 자리는 아니란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잠시 우리가 보류하고 있다가 조정권에 들어왔었을 때 다시 한번 재지임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신규 매수로 들어갈 자는 아니란 얘기죠.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매도하고 나온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혼자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종목을 노란 톡방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도 잡으시고 함께 매매를 하시면 좀 계좌가 우상향을 됨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한 종목 자체 가지고 추천한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나는 것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건 저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이러한 종목을 찾고 매수 매도해야 될 기준을 잡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 기준을 분명히 있어야지 나의 계좌가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죠? 한밤 차트 형님 투자 데이터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요. 바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노란 톡방에 한밤 차트 형님 투자 데이터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대략 한 800여 명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종목을 또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듯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또 노란 톡방 통해서, 그리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링크를 드리면 이쪽으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또 종목 상담도 함께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그 추천한 종목 2개 종목에 대해서 자, 수익이 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노란 톡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 갈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조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제가 노란 톡방 잠시 보고 있는데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노란 톡방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대단히 반갑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또 어떤 종목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초초갭님께서 SV 인베스트먼트 매수가 6,470원, 20% 비중의 중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 상승 3파 후 눌림목 진행 중이었던 주가가 지난주 SV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관련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차트 형님의 전망과 대응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네, 똑똑. 네. 자, 우리 코로나 방지를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네. 있네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네. 자, 정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제가 차트를 딱 봤는데 제가 이 종목을 봤는데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어요. 6,500원대 라인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아마도 이 종목을 언젠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한번 물었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제가 6,500원대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건 언젠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물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수익도 많이 내주시던 종목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이게 그래서. 9월 달에 올라갈 때 언급을 드려가지고 네. 이 포인트에서 이 상승 부분에서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 것 같네요. 이제 노란톡방을 통해서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수익을 다 내고 나왔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정리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초초갭님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6,470원이고요. 그 다음 비중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뭐 비중은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로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저는 뭐 차트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림을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차트를 주봉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주봉 봤더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1,550원에서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원대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쉬고 올라와서 쉬고 있어요. 자, 대단히 제가 강조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확 들어오시죠?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파동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1파, 2파가 나왔고 마지막 뭐가 남았다? 이렇게 파동이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주가 자체는 자,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종하고요. 상승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하나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보시면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일봉을 보시더라도 주가 자체가 5,300원대에서 6,500원대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5,300원에서 6,500원까지 한 1,200원대 정도 폭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이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답답함에 갇혀 있는 부분인데요. 좀 지루함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가가 양봉이 하나 딱 나오면 어떤 심리가 들까요? 아, 이제 힘들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 에이씨, 그러면서 던집니다. 던지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선을 하나 그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 아닙니다. 뭐 선을 그을 필요도 없고요. 일단 이 종목 자체는 매니저의 의지 자체가 일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파란 선이 61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초초갭님께서는 일본 관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61선에 해당되는 가격, 오늘가 기준 놓고 본다면 5,894원 정도가 61선에 해당되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98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요. 5,980원을 깨면은 일단 대피, 다시 5,980원을 올라가면 다시 진입, 그리고 주가가 6,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물량을 더 늘리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라인 자체가 뭐 마지노선을 놓고 본다면 5,3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첫 종목 정리를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가빈님께서 이노테라피 매수가 17,220원, 20% 비중의 중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 차트를 보시면요. 열심히 달려온 주가, 강한 상승 후엔 숨 고르기가 필요하죠. 추가 하락이 열릴지 아니면 전저점 지지받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다행히 수익권이신데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테라피. 네, 지금 우리 이노테라피 가비님께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약수익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진입 시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도 뭐 앞서 한 11월 달쯤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익을 익절하시면서 챙기지 못하고 끌고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우리 가비님 자리 계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가비님 자리 계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 톡방 보고 있으니까요. 생방송입니다. 지금 1번 눌러주시 않으시면은 방송 사고예요. 자, 우리 가비님 나오신 것 제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비님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자, 지금 17,000원대 매수가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 11월 달에 사신 거세요? 어떤 겁니까? 11월 달에 사오셨어요, 가비님? 11월 달에 사셨으면 1번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네. 언제 사셨어요? 이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 제가 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도 아이고. 넘었어요. 와우. 아니, 저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나셨더라도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좀 안타깝다. 자, 그럼 우리가 가비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비단 가비님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식을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요. 진입한 이후에 수익을 취하지 못하고 혹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세요. 소위 김여사님, 김여사 모드죠. 수익이 나도 안 팔아, 손실이 나도 안 팔아. 네, 그냥 김여사 모드로 그냥 있는 우리 시청자들 많이 계신데요. 자, 일단은 1년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함께 이노테라피를 볼 텐데요. 자, 테라피가 약간 테라피스트 힐링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오늘 제가 우리 가비님을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테라피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봐야 되겠군요. 월봉을 볼게요. 자, 1년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난 2019년 17,000원대니까 와우, 정말 오래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지난 19년도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제가 그릴까요? 심플하게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라맨을 제가 또 그려드릴게요. 졸라맨을 딱 그릴게요.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어깨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있고요. 자, 몸 이렇게 됩니다. 좀 이상한가요?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가 그대로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가비님께서 조금만 저를 정말 1년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한 6개월 정도만 저를 빨리 만나셨어도 지금 비중 자체를 확 실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상승 가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시청자분께서 매수 매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심플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해도 정말 꼭지에 사지 않고 바닥에서 손절했더니 날아간 일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러한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일까요? 자, 이러한 거를 그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게 외바닥이고요. 이 부분은 쌍바닥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은 외봉이 되고요. 쌍봉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인트에서 왼쪽 포인트는 선수 영역의 매도 자리입니다. 선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가비님, 자,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노란톡방울 가비님하고 얘기할 텐데요. 자, 가비님, 1년 전에 이 고가 라인 보이시죠? 1년 전에 차트 보면서 함께 볼게요. 차트와 이 부분을 보면 1년 전에 왼쪽에 보이는 가격대 라인 22,000원대에 해당되는 이 가격 자체가 바로 뭐였다? 왼쪽 봉우리가 해당된 거예요. 왼쪽 봉우리. 그리고 주가가 쭉 하락한 다음에 오른쪽 봉우리 만들었어요. 자, 가비님 보이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쪽 포인트가 외봉이 포인트고요. 오른쪽 포인트가 쌍봉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올해 주가가 지난달 그다음 이번 달에 주가가 올라왔었을 때 이 가격대 22,000원대를 넘어가는 이 가격대가 나왔었을 때 무엇을 했었어야 되냐? 바로 이 가격대는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쌍봉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또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면 장기 투자에 맞게끔 타임프레임을 보는 거고요. 중기 투자, 단기 투자 모두 알맞은 타임프레임에 대해서 보고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께서는 단타는 나쁜 거야. 소위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단타 트레이딩.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본인에 어울리는 매매면은 단기 투자든 중장 투자든 다 옳은 매매입니다. 본인이 단기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나쁘다? 절대 아니에요. 착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중장 투자라는 것보다요. 단기 투자를 통해서 파동을 타게 되죠. 그러면 작게는 2~3배에서 5배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물론 그만큼 차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동반돼야 될 것이죠. 단기 투자든 중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각각의 투자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단기 투자가 중장기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차트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라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장기 투자 들고 가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절대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시장에 그러한 인식이 좀 팽배합니다. 중장기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 투자하는데, 자, 예를 들게요. 포스코, 우리나라 철강회사의 최고 회사죠. 포스코가. 지난 2000년대 초중반 때 포스코가 70만 원대를 육박합니다. 그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2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의 경우에 포스코라는 종목 자체를 중장기 투자 들고 간다. 들고 가면 수익 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손실률 자체가 50%가 넘는 상황인 거예요. 절대 중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난다? 아니에요. 종목이라는 것 자체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중장기 투자가 됐든 단기 투자가 됐든 다 실패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겁니다.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 동일한 종목이지만 어떤 사람은 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매수해가지고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수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수익을 반납한 상황이 된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비님 포함해가지고 이제 매매람에 있어가지고 쌍바닥 쌍봉을 좀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임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노테라피는 지금 끝난 거냐? 자, 그럼 대응 전략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봉 놓고 보면은요, 주가 자체가 지난 8,270원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동을 놓고 보면은 상승 파동에 대해서 1, 2, 3파까지 다 나온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해 또 내년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이 시세는 다 나와버린 거예요.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다만 그래도 올라온 부분에 대한 하락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테크니컬 바운스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럼 지금 자체는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자, 내일 개파락이 하나 더 나온다면 되게 훌륭한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7,000원 아래에서 14,000원까지는 추가 매수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 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 혹은 우리 지금 물으신 우리 가비님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내일 이후에 주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셔서 17,000원에서 14,000원대 가격이 오게 되면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원대 위에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거여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노테라피를 가지고 충분히 힐링을 받을 수 있다. 17,000원 아래에서 14,000원까지 가격을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에 나왔었을 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이게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 원 향해 가는 흐름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박 사장님께서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가 14만 5천 원, 50% 비중의 강제 장기로 들고 계시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최고점 찍고 하락 3파로 내려온 후 횡보 중이었습니다.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며 오늘 모든 이평선은 올라탔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손실 중이신 박 사장님을 위한 대응 전략 김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 사장님을 위해 가지고 김 사장이 네.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엔지캠 생명과학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매집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보통 우리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는 일요일이었죠. 제가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어요. 노란톡방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 저녁에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저녁 9시 때 제가 8시쯤인가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이론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자, 우리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 정도에 193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엘리어트 그 웨이브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파동 이론에 대한 책을 냈게 됩니다. 그 책 내용 자체는 이제 다오 이론에서 기인해가지고 본인만의 엘리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수도 없는 연봉 차트, 월봉 차트, 주봉, 일봉, 30분봉까지 차트를 다 보면서 어떤 특별한 규칙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론을 만들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더라? 자, 상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락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어트는 파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 2, 3, 4, 5 이게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하락 조정은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주가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을 이어가더라라는 규칙을 내게 되면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정말 이제 내용을 보기 알겠지만은 그 원서 자체가 책이 대단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근간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책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자, 1번 파동에 대해서 확장형, 2번 파동에서 확장형, 3번, 4번, 5번에 대한 확장형, 그리고
이 각각의 파동에 대해서 또 변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무나도 변칙적인 것들을 책에다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매에 활용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해서 1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2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1파 상승폭에 대해서 62.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파에 대해서 시작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것이며, 이 파동에 대해서 고점에 대해서는 1파에 대해서 1.618 배수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근간한 또 수치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실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청자분들 대단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파동을 딱 숫자 3을 좀 카운팅 해보기를 바래요. 숫자 3이라고 하는 파동을 좀 카운팅 해보고요. 그래서 엔지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차트를 딱 길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이 엔지캔 생명과학이 상장을 한 이후에 올해 2020년 8월 달 최고가 18만 4천 원까지 만드는데요. 이 종목 자체는 대파동 가치로 놓고 봤었을 때 사이클이 끝났어요. 상승이나 파동이 3파동까지 다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지금 조정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후의 그림 어떤 거냐면은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이 회사가 정말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동반이 돼서 제2차 모멘텀을 가지고서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파동에 대해서 모든 상승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저점 자리가 대략 9만 원대에 대해 가지고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만 원대에 대한 가격 라인이 지지가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정말 이 이후에 18만 원 넘어가서 20만 원, 30만 원 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종목은 내가 20만 원, 30만 원 신고가를 향해서 갈 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 매집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12만 원에 가까운 가격 라인까지 올라온 것 자체는 어깨 라인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하락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12만 원을 넘어가고 13, 14만 원대에서 안착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12만 원대, 11만 원대까지 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종목은 정말 제2차 도약을 하기 위한 상장하고 난 다음에 큰 파동에 대해서 가격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종목 자체가 12만 원 뚫고 넘어가서 13만 원, 14만 원 안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종목은요 하락의 길로 가야 돼요. 상승보다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18만 원 자체가 9만 원까지 빠지고요. 그 다음에 9만 원 자체가 지금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하락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지난 3월 달에 만들었던 4만 원대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후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일단 기술적 분석을 봤었을 때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이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한 부분에 대한 상승 반등 부분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는요. 12만 원을 넘어가면은 추가 상승 여력을 볼 수 있고요. 12만 원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다시 9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9만 원이 깨졌을 때 이 종목은 다시 6만 원대, 5만 원대, 4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으면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일주일에 2번씩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많은 종목을 봐드리면 좋겠지만은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저는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은 종목을 문의하고 계시는데 다 봐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해본다 그러면은 아마 좀 더 투자에 있어서 좀 명확한 그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11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